장례식 3일장 말고 1일장 해야 하는 놀라운 이유 5가지. 이젠 3일장 필요 없습니다. 1일장으로 하세요. 나 죽거든 장례식 하지 마라. 화장해서 자연에 뿌려다오. 묘지도 필요 없고 너희들 마음속에 묻거라. 여러분, 이제는 작은 장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예를 중시하다 보니 장례 의례를 행하면서 격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장례 문화는 비현실적인 허례허식 문화의 잔재로 남아있고, 또한 장례 문화가 상업화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비용 저효율인 장례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자 장례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전통적 장례 문화의 한 축인 매장 문화가 화장 문화로 바뀌어가는 추세이며, 또한 가족과 친지들만이 모여서 장례 치르기를 원하는 작은 장례 문화가 형성되면서 장례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식 방법, 장례식 3일장 말고 1일장을 해야 하는 놀라운 이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예외 없이 태어났으면 어떤 이유든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3일장은 당연한 장례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조문객은 줄고 가족만의 1일장 가족장이나 직장이 늘어나는 새로운 장례 문화의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2010년대만 해도 장례식장 오시는 조문객이 하루 평균 200에서 300명 정도였습니다. 3일장을 해도 모자랄 정도였죠. 하지만 2025년 현재는 50에서 100명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문객이 적으니 굳이 3일씩 빈소를 지킬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조카, 사촌이 줄어들고 친척 관계도 간소해지면서 가족 중심 장례가 자연스러운 장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만 해도 3일장이 90% 이상이었는데 2025년 현재는 3일장은 27%이고 1일장과 2일장이 73%로 이제는 완전히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3일장과 1일장의 장례 비용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3일장은 평균 9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장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1일장은 평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대략 600만 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1일장은 단순히 비용과 시간 절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1일장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고인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3일장이 아닌 1일장을 해야 하는 놀라운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 번째는 시간과 장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일장은 대부분의 장례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1일장을 선택하면 400만 원 미만으로 시간과 장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못한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장례 계획을 수립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장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장례식의 종류, 규모, 예산을 미리 정해두면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한 혼란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해보세요. 반드시 상세 견적을 확인하세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포함된 서비스의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명하게 비용을 공개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 추가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세요. 장례식에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모든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일장은 과도한 규모의 음식 준비나 불필요한 장식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일장을 선택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셀프 장례식을 하세요. 직접 장례를 진행하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장례 관련 정부 지원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은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장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최근에는 온라인 장례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례용품 구매, 장례식장 예약, 추모 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례는 슬픔을 나누고 고인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에 제시된 방법들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진심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 두 번째는 가족 중심의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가족 중심 장례는 말 그대로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인의 삶을 기리는 데 집중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복잡한 의례보다는 고인의 삶을 추억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데 더 큰 의미를 둡니다. 가족 중심 장례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절차나 틀에서 벗어나 고인의 개성과 유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틀거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하는 등 고인을 기억하고 기리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중심 장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긍정적인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애도 과정을 돕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 중심 장례는 형식보다는 고인을 기리는 데 집중하며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족 중심 장례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의례를 따르지 않고 고인이 생전에 보여준 삶의 가치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유족들은 고인과의 소중한 기억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슬픔을 극복해 나갑니다. 물론 가족 중심 장례를 위해서는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장례의 방식, 절차, 예산 등을 함께 결정하고 고인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 중심 장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심 장례는 슬픔을 극복하고 고인을 존중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우리는 고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기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장례 문화가 진정한 장례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3. 세 번째는 고인의 뜻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장례는 더욱 의미 깊습니다. 장례식은 단순히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고인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되새기며 그 뜻을 기리는 것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장례식을 위해서는 먼저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어떤 장례를 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는지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생전의 유언이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장례 방식, 좋아하는 음악이나 음식 등 고인이 원했던 방식을 최대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이 없다면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떤 장례식을 치를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의 형식은 고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소하고 자연을 사랑했던 고인이라면 간소하고 친환경적인 장례식을, 예술을 사랑했던 고인이라면 추모 공연이나 전시회를 곁들인 장례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연주하거나 생전의 사진과 영상을 상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식에서는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되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남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는 고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의금이나 조문객 수에 얽매이기보다는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기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형식이나 과도한 지출을 지양하고 고인이 편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은 고인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장례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애도와 함께 삶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4. 네 번째는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슬픔을 극복하고 고인을 기리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전통적인 3일장은 유족에게 충분한 애도, 기간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심리적 부담과 피로감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1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일장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장례 절차가 진행되므로 유족은 슬픔에 압도되기 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회복을 돕고 장례 후의 삶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1일장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3일장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유족은 장례 준비에 쏟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된 시간과 비용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장은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일장은 고인을 기리는 방식의 다양성을 열어두고 유족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1일장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고인과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유족들은 슬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일장은 복잡한 의례보다는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일장은 장례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1일장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일장의 장례 절차가 적절한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일장은 3일장에 비해 짧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는 슬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1일장이 유족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일장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고인과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3일장과 1일장,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을 존중하고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5.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의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은 장례식에 불필요한 의례 의식들을 줄이고 간소화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례식은 불필요한 의례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도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고인을 기리고 기억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식의 본질은 슬픔을 나누고 고인의 삶을 기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의례와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고인을 추억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음식 대신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함께 듣거나 생전의 사진을 공유하며 추억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불필요한 의례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 비용을 줄여 남은 유족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불필요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엄격한 형식과 절차가 중요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간소하고 실용적인 장례식이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슬픔을 나누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의례를 줄이고 고인을 기리는 데 집중하는 장례식을 만들어갑시다. 진정한 애도는 형식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첫째, 과도한 의례 절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샘을 하거나 조문객을 일일이 맞이하는 대신 간소화된 추모 예배나 추모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을 차분히 애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조문객들은 간편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장례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고가의 관이나 수혜, 음식 등 장례 관련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친환경적인 관이나 간소한 장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례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옵션은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장례식의 규모를 축소합니다. 대규모 장례식 대신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지인들만 참석하는 작은 규모의 장례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고인과의 진정한 작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인의 삶을 기리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보다는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틀거나 생전의 사진을 전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고인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장 대신 화장을 하고 친환경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장례 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장례 방식과 관련된 의견을 미리 밝혀두면 유가족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 절차와 관련된 정보,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불필요한 의례는 줄이고 고인의 삶을 기리는 의미 있는 장례식을 만들어 남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은 슬픔을 나누고 고인을 기리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불필요한 의례에 매달리기보다는 고인의 삶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의 간소화는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장례 문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